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급등의 종목들이 있죠.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의 이유를 알아보고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요, 이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관련주의 흐름들 살펴봐 주실 이무학 전문가님과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임상현 전문가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또한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와 문자, 노란 톡방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그에 따른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에 있으신 분들 노란톡에서 또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코너죠.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볼 시간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수급 속에서 2% 가까운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전 시황? 네, 일단 미국 증시의 흐름들이, 죄송합니다. 굉장히 좀 좋게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고용의 지표가 주 후반에 굉장히 좀 밀집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이 좀 많이 변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오늘 변해줘서 오늘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국내 증시의 흐름은 상당히 좀 부드럽다, 안정적이다, 그렇게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미국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용 보고서 12월 달에 있었던 이제 고용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에 따른 고용 보고서 발표가 일단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좀 강했어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도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 지표는 상당히 좀 강했는데.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라고 좀 말씀드렸죠. 근데 목요일 날은 좀 빠졌죠, 그죠? 증시의 흐름 좀 잠깐 보시면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로 일단은 목요일 날 미국 증시는 빠졌습니다, 그죠? 고용이 생각보다 세다. 근데 다음 날은 또 금요일 날은 또 올랐어요. 내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거야? 왜 계속 이 모멘텀이 변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본질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고용 지표는 그래 생각보다 강하긴 한데 자 그러면 고용 지표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어요. 그러니까 패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지금 연준이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죠? 연준이 원하는 것은 너네 정말 고용지표가 안 좋고 고용시장이 망가지길 원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원하는 건 뭐예요?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 물론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면 임금 상승률 둔화가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가겠지만 지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야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 금요일장 상승은 진짜 본질을 보여줬구나. 지표가 꼭 나쁜 걸 원하는 건 아니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게 일단 미국 증시의 상승에 좀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 시장은 항상 단순하다라 그랬죠, 그죠? 뭐예요? 금리 인상을 했었던 작년에 그렇게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0.75씩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금리를 올렸던 약발이 진짜 먹히기 시작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 증시는 이제 일단 고용지표에 대한 두려움 또는 고용지표에 대한 시각 자체를 좀 바꾸고 있다. 호재를 의식하고 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호재와 무조건적인 악재는 없다.
만약에 심리가 안 좋았으면 어떻게 돼요? 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나스닥 지수의 이 밑에 하단을 예를 들어서 고용지표가 또 좋았어 실망이야 하면서 빵 깨고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고용지표는 좋더라도 핑계를 찾는 거예요. 임금 상승률은 둔화됐잖아. 그죠? 이게 뭐예요?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해지기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일단 이번 달 미국 증시의 흐름도 굉장히 저는 좋게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 나스닥 지수에 저는 상단을 1월 달 일단 제뉴얼리 팩트 저는 다 안 믿습니다. 뭐 여름이면 뭐 썸머 랠리, 그죠? 뭐 겨울이면 산타 랠리, 뭐 여러 가지 증시의 이 긍정적인 얘기들 때면 때마다 뭐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죠, 그죠? 하지만 저는 하나는 믿어요. 연초 효과, 제뉴얼리 팩트. 특히나 우리나라 이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한 이 매물들이 다시 그러니까 비어났던 곳간이 다시 채워지는 이 1월달 이 효과는 저는 믿고요. 또 증시의 흐름을 보더라도 글쎄요, 뭐 작년에 산타랠리도 허무하게 끝났지만 산타랠리가 저는 온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죠. 하지만 1월 효과, 1, 2월 달에 주가가 반씩 상승하는 효과는 한 70%, 80% 이상 확률로 1, 2월 달에는 장이 올라가더라. 그러한 통계 데이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미국 증시도 미국 증시지만 국내 증시도 1, 2월 달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하시고 종목관에 관련해 있어서는 오전에도 제가 계속 이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성취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누락톡방에서도 잘 보시고 1, 2월 달은 좀 작년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는 공격적으로 좀 더 자신 있게 대항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환율이 좀 내려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환율 작년에 주가 하락이 계속 주범 떨어지면 환율 탓 하면서 너 때문이야 했었던 환율 차트, 환율 시장을 보면 오늘도 1247원까지 보이시죠? 쭉쭉쭉쭉쭉쭉쭉 밀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달, 8월달보다 훨씬 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외국인이 매수를 할 이유가 되죠, 그죠? 코스피 오늘도 외국인들 어떻습니까? 2,800억 꽤 사요. 올해 들어서 1월, 2월, 2일, 3일, 4일, 5일, 6일, 9일 지난주 5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이어서 오늘도 일단 기분 좋게 매수로 출발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약간의 좀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좀 지난주에 부진했잖아요. 왜? 외국인들이 코스피만 편식을 하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시세가 좀 부진했는데 역시 코스닥의 이 낙수 효과, 코스피에 일단은 큰 종목들 가고 그리고 다시 일단 좀 조그만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는 수급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여러분들 올해는 연초는 조금 더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죠? 가리지 말자고요. 편식하지 말고 외국인들이 편식을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종목들 골고루 중소형주든 대형주든 건강식으로 그죠? 잘 챙겨 먹는 연초 흐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에 증시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로 수급이 많이 쏠려오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오늘 환율의 급락세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 많이 들어왔습니다. 산타랠리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지만 이제 1, 2월 효과로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배드 뉴스, 굿 이 섹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들이 굿 섹터고 배드 섹터일까요? 네, 지난주에 벨 섹터를 말씀드렸죠. 역시 이 교육주들은 하루짜리 코스였죠. 그죠? 바로 음봉 달리면서 시세는 끝났으니까요. 행여라도 오늘도 마찬가지 교육 관련해서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하지 마시고요. 약간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고요. 제가 약간 워낙 반도체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야 이거 배드라고? 라고 좀 안 좋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또는 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자는 차원에서 오늘 일단은 배드 섹터는 아이러니하지만 반도체주들 어제 삼성전자 지난주에 그렇게 올라가고 반도체 관련주도 그렇게 올랐는데 야 저거 배드라고? 뭐 하는 사람체가 처음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이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잠깐 차트를 보시면 그럼에도 상당한 강한 모습도 오늘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이 팩트는 삼성전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도체 대장주로서 역시 우리나라 대표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서 시장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반도체 업황을 대변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제일 환급성 좋은 종목. 외국인들은 삼성전자가 꼭 좋아서 사기도 나빠서 팔기도 하지만 시장을 들었다 놓을 때 시장을 좀 올려야겠어 할 때 뭐예요? ATM기잖아요. 너무 환급성이 좋은 종목이고 또 여전히 만년 저평가 종목이긴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지수를 갖고 놀 때, 즉 선물 시장과 연동돼서 우리나라 지수 플레이어들이 삼성전자를 복잡하게 시총 상위 종목들 30개, 40개, 50개 매매할 필요 있어요? 삼성전자 혼자 시가총액이 오선주 포함하면 25% 정도 되는데 그냥 얘만 올리면 지수는 그냥 올라가고 얘만 내리면 지수는 내려가기 때문에 시장을 지수를 갖고 노는 종목으로서도 얘는 삼성전자는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승은 약간 좀 후자 쪽이지 않을까. 사긴 사야겠어요. 우리나라 국내 환율도 보더라도 그죠?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주식을 좀 담긴 담아야겠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역대급으로 작년에 팔아치우면서 우리나라 주식 보유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가를 다시 채우긴 해야겠는데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냥 얘만 채워놓으면 되는데요. 그죠? 그런 거 아니면서 좀 상승이 더 전자보다는 좀 후자적인 요인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좀 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상승은 반갑긴 하지만 뒤에 있을 다른 이 소부장 부품주들 장비주들은 특히나 이 상승이 좀 일회성이 아닐까라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적자까지도 반도체 사업 부분이요. 반도체 사업 부분 DS 부분에서는 올해 1분기 한 2조, 2분기도 2조, 3분기 한 8천억 정도 반도체 사업 부분에서는 적자가 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 세 가지 사업부가 있죠. 그죠? 일단은 반도체, 그리고 이 스마트폰 IM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백색 가전 CE 사업부가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사업부가 잘 나갈 때는 전체 영업이익에서 60-70%를 차지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효자였단 말입니다. 그 효자 사업부가 적자가 난다? 자, 그럼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감산에 대한 얘기, 재고 조정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식당에서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요? 일단 매장 평수를 줄이든 직원을 내보내든 메뉴를 줄이든 여러 가지 일단 자구책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 아직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보시면 마이크론도 한 30% 이상 이 설비 투자를 축소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세금 감면해 준다고 설비 투자 확대하고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투자 규모를 한 50% 이상 줄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치킨 게임 하면서 나는 늘릴 거야. 이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비 투자를 줄이면 삼성전자에 매달려 있는 벤더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장비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리 만무하겠죠, 그죠? 대기업이 설비 투자를 줄인다는데 하청업체가 벤더 기업들이 돈을 더 번다, 매출이 늘어난다. 이거는
아예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 같은 경우 이 종목 몇 개 보여드리면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낙폭 과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한미 반도체도 2만 원에서 만 원까지 주가가 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뭐, 한 20% 정도는 반등은 줄 수 있죠. 그죠? PSK. 이 종목도 거의 비슷하죠. 27,000원에서 한 15,000원까지. 얘도 거의 반토막 났다가 주가가 지금 한 20, 30%는 올랐습니다. 그죠? 원익 IPS. 이 종목도 한 5만원짜리 주가가 한 2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한 20% 정도는 반등을 줍니다. 유진테크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죠? 5만원에서 25,000원까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상황들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자, 이게 반등을 떠나서 365일 올라가는 주식 없고요. 365일 떨어지는 주식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이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반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려가다가 올라오긴 하지만 내려가다가 올라오긴 하지만 다시 꺾이는 게 반등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꺾이는 게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국면에서 과연 이게 다시 상승으로 변곡이 돼서 이제 변곡점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찍고 올라갈 것이냐. 저는 그게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IT 부품 섹터 지난주부터 이번 오전까지도 시세는 단단하지만 쫓아붙기에는 약간 좀 부담. 그리고 뭐 위에서 뭐 유진테크 5만 원이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가져가 봐야겠지만 뭐 제가 다 맞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게 초입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져봐야 가긴 했지만 일단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배드 여기서 따라붙기에는 다른 업종군들이 더 먹을 게 많다. 좀 우려스럽다. 반등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굿섹터는 뭐 단순합니다. 뭐 눈에 보이는 그대로 굿섹터는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 화장품주들도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아모레지. 자, 보시면 아모레 지주회사죠. 8만 원대 주가에서 거의 2만 원대까지 반에 반토막이 났다가 올라가는 국면이죠. 그죠? 근데 이 굿이라는 것은 많이 빠졌으니까 더 굿인가요? 반도체는 반토막밖에 안 났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성장성 모멘텀이잖아요. 감산을 할 이 재고 조정을 하고 설비 투자를 축소하는 업황이 반도체면 화장품은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화장품을 많이 발라서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뭐 생활을 하니까 화장품 더 많이 쓸 거야? 이런 거로는 한계가 있죠. 그죠? 마스크 벗는 건 색조 쪽은 좀 보시면 좋아요. 뭐 종목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 색조 쪽에 좀 강한 애들. 그러니까 아이패밀리스나 아니면 화면 굿섹터 종목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대표는 뭐 아모레지, 뭐 아시다시피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쉽잖아요. 그죠? 이런 뭐 대표 ODM 기업이나 아모레 그룹중 뭐 LG생활건강 뭐 다 아시는 종목들은 뭐 업종 대표 주종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 뭐 그냥 무난하게도 좋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조금 내가 좀 공부 좀 하고 들어가야겠다. 뭐 무난한 것도 좋지만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거. 그죠? 기왕이면 다 엉치 마. 그죠? 이런 종목을 찾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색조라는 것은 조금 좀 특화되어 있는 아이패밀리 SC. 저는 무난하게 일단 아모레보다는 이렇게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시가총액 1,000억짜리 종목이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죠. 그죠? 이런 게 이제 탄력이 한번 붙어주면 굉장히 세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밀리 SC나 아니면 CNC 인터내셔널 이 종목도 색조에 굉장히 강한 회사거든요. 시총이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벼운 거 코리아나 한국 화장품 제조 이렇게 이제는 테마로 그냥 막 움직이는 애들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진짜 모멘텀으로 순수하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화장품 굿섹터로 종목까지 몇 개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자 굿섹터와 배드섹터 살펴봐 주셨습니다. 배드섹터로는 IT 부품주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 훈풍 이어가면서 좋은 상승분 나왔었는데 이제 좀 차익 매물의 실현 구간이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또 굿섹터로서는 화장품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내 마스크 해제 기대감 속에서 또 특히나 색조 화장품 관련주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하셔서 공부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도 시세가 굉장히 셌었죠. 네. 그래서 로봇주의 일단은 시세에 좀 편승할 수 있는 종목을 실적과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은 일단 제가 굿 배드 섹터로 나누지는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워낙 좋았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리나라는 항상 삼성전자가 할 거래. 이러한 뉴스들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구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을 태우면서, 그러니까 3자 배정 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주주가 된 거죠. 삼성전자가 주주가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로봇주들도 좀 그러한 좀 기대감, 군침을 흘릴 수 있을 만한 얘기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로 로봇 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계속 좀 군불대기가 이어집니다. 삼성전자 계속 뉴스가 나와요. 조만간 또 어떤 거 인수할 거야.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 현금 보유 금액만 지금 100조가 넘어가는데 이 100조를 어디다 쓸 거냐, 그죠? 여기 반도체 아직 증설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신사업 먹거리 과연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로봇주들이 시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도 계속 이 군불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당분간도 아마 계속 좀 좋은 시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 테마성 종목들로 보면 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종보의 로봇 청소기 이런 종목들 약간 좀 많이 올라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좀 스맥을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스맥도 많이 올랐잖아요. 자, 화면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자, 제가 장난삼아 작년 5월 차트를 올려드린 겁니다. 지금 주가는 쭉 빠져서 여기 멀리에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를 보여드린 거고, 주가가 작년 고점 대비해서 6월 고비해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3,500원까지 갔던 종목이 1,500원까지 빠졌었으니까요.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잘못했나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나요? 아니면 증자를 했나요? 일반적으로 보는 악재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펀더멘털이든 오버행 이슈든 아니면 최대 주주의 횡령이든 이렇게 우리가 반토막 이상 날 정도의 잘못을 했느냐, 그것이 실적이든 뭐든 간에 기업적인 측면,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가만 빠졌어요. 주가가 빠져있다. 일단 다른 로봇주들에서 못 가는 이유는 일단 이 종목은 로봇적인 성격은 좀 구색 맞추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구색 맞추기, 공작기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로봇 팩토리나 아니면 공장 자동화 기기,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충분한 레퍼런스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로봇주들의 뭐예요? 사람의 일을 대신해주는 건 서빙도 대신하고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그죠? 이런 로봇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 있어서 공장 자동화 쪽인 로봇, 이렇게 팔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좀 인기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로봇은 로봇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구색이라도 맞춰준다면, 일단 주가가 너무 쌓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좋다는 것은, 자, 올라간 이유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로봇 테마주로 올라갔습니까? 물론 그때도 그런 양념이 좀, 칠해지긴 했습니다. 로봇주이긴 하니까요, 그죠? 그러한 구색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자, 실적 보시면, 계속 적자마다 나던 회사가 작년에 70억 흑자로 강력하게 전환이 돼줬습니다. 실적 턴 어라운드죠. 흑자 전환,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올라간 이유는 분명한데 다시 원위치할 이유는
없지 않나. 뭐 잘못한 거 없었다. 이런 뭐예요? 우리가 판결을 내줘야지요. 그죠? 다시 3,000원으로 가거라. 그죠? 그런 개념에서 일단 오늘 관련주 해서는 로봇 관련주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대장주 이걸 지금 어떻게 삽니까? 그죠? 3만 원에서 지금 5만 원 간 종목 이거 어떻게 사요? 그죠? 물론 이걸 사는 게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뭐 정답을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거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은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이렇게 종목을 좀 매수하셔서 좀 안정적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일단은 또 노랑 톡방에서 많이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제시해드리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아마 좋은 수익 이 종목 한 종목으로도 한 10% 정도는 너끈하게 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모학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스맥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가격 전략 노란톡방에서 제시한다고 해주셨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후에도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이 방법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 문자는 받는 사람 번호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이무학 이름 적어 보내주셔도 입장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을 발굴해 볼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자 리뷰할 종목 두 종목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앞서 또 이모학 전문가님이 이 로봇 관련주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리 선점을 해주셨죠. 레인보우 예. 로보틱스 오늘까지 좋은 양봉의 흐름 5거래일 연속 띄고 있고요. STX 중공업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부분들은 첫 출연의 이제 특징주 시간으로 이제 강하게 좀 소개를 좀 했던 종목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간다고 이야기했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좀 이야기를 좀 했냐면은. 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올랐던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시간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밖에 오르지 않았다. 보통 한 달이 상승 사이클이면은 2주에서 3주가 가는 것이 기본의 개념이 되죠. 그러면 일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주가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후발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겠죠. 후발주는 로보티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로보티지는 좀 탄력성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보면은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해주다가 한번 윗꼬리를 좀 달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상승 사방이 이제 상투의 어떤 모양인데 2단으로 만약에 올라가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종수배로 환산해서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리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33,000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약간 중기적 상승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좀 좋은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 주말에 그 제가 이제 제시를 했던 종목군 중에 이제 SDS 중공업이라는 그 차트에 있던 모습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SDS 중공업은 호재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업부 이제 매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 한화하고 HD 현대 부분에서 인수전이 이제 가열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됐을 때는 20일마다 또는 21선마다 현재 그 올라간다 이렇게 좀 제시를 했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트로 보면은 이제 상승과 조정, 저점이 약간 높아가는 이런 채널의 어떤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했던 부분들은 바로 한번 21선까지는 일반적으로 필연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다소 숨고르기를 해주면서 1월 초에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뭐 화장품주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요. 그래서 이런 종목, 이런 20일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차트의 기법을 간단하게 도표로 환산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요. 준비된 화면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그림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빨간색이 21선에 좀 해당이 되고요. 이제 주가가 검정색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강하게 돌파를 하고 조정을 보였을 때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21선 지지를 보이든 아니면 20일 주기 사이클을 보이든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겠는지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준비는 아니지만은 바로 즉석에서 이제 현재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이제 바로 보면은 현재 어떤 모습에 좀 해당이 되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지고 보면은 20일 주기 사이클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인즈랩도 이런 모습 때문에 21선이 깨졌지만은 20일 주기 사이클 때문에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연달아 오른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첫 번째 바닥에서는 21선이 깨질 수는 있습니다만 20일 주기 사이클에서 정확히 이제 터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두 가지를 보고서 참고하시면은 하나의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되기 때문에 잘 오른 것에 대한 눌림목 또 공략 비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더불어서 STX 중공업까지 리뷰를 살펴봤습니다. 이 차트 보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더욱더 공부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장의 중심에 있는 탑3 종목 발굴해 볼 시간이죠. 3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3위 에코플라스틱입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자, 에코플라스틱의 오늘 이슈 부분들은 현재 현대차의 이제 조제화 공장이 이제 들어선다. 그리고 이 하청 업체도 같이 인근에 이제 공장을 2,5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종업원 약 460명 정도를 고용하는 부분들을 좀 추진한다. 이런 뉴스 때문에 좀 떴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먼저 이제 에코플라스틱을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원청의 업체인 현대차 또 기아의 전략에 대해서 약간 보시는 게 좀 살펴보고 또 후속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린 특징주가 거의 비슷한 영역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준비된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그 현재 몇 년 전에 나왔던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소개하면서 앞으로의 어떤 청사진 기업 전략을 비전을 또 소개하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시장 영역이 자동차 제조와의 어떤 판매의 영역에 머물렀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카우라든가 시장의 파이를 좁게 차지할 수밖에 없고 또 현대차에 연관이 돼서 하는 다른 기업들이 그 캐시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전략을 간파를 하고 이걸 계속해서 이제 늘려나가는 시너지 효과, 판매에서 서비스 쪽으로 확대하는 전략들을 계속해서 이제 펴나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서비스, 정비, 보험, 렌트 이런 업체까지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그 포탈 또는 플랫폼화 시키면서 타사까지 확대하는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이 바로 현대차의 이제 전략이다. 다시 말해서
전체 부분은 모빌리티 서비스국으로 간다는 그런 전략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좀 추진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의 판도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변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촉매제는 이제 전기차가 등장하면서 변하기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기차가 이제 등장이 되면서 현재 화두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에코플라스틱이 오늘 올랐습니다. 근데 에코플라스틱의 핵심들은 뭐냐면은 알다시피 이제 차량 경량화의 어떤 흐름의 맥점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차량 경량화가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뜨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차량 경량화가 있지만은 뭐 특별하게 부품이 더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뭐 현대차 광고 또는 기아 광고 보면은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면서 자동차 내부를 목적에 맞게끔 변하는 뭐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현대 모비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강조한 뭐 그런 그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 기반 차량, 그다음에 도시망공 모빌리티가 진행이 되면서 차량 경량화의 핵심인 플라스틱 이 부분을 생산하는 어떤 업체가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차량 경량화의 니꼬루 목적 기반 현재 모빌리티, 도시망고 이쪽에 어떤 성장 모멘텀이 좀 작용하리라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시가가 떠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음봉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전일 시외에서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은 거의 한 7, 80%는 시가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빠집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빠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공략을 이렇게 해서 잡은 것이 모아 데이터가 데이터 솔루션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전략인데 그때도 똑같은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만약에 여기서 갭 상승이 많이 안 됐다. 어제 그러면 안 됐다 했을 때는 보합에서 이제 보시면은 아래 꼬리 몸통하고 윗꼬리 그 윗꼬리가 1대1인 상승사파 황금 캔들이 나와준다겠죠. 결국은 출발을 알리는 어떤 그런 캔들의 모습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오늘 시가가 굉장히 떠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시가에서 보합의 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그어놓고 보고 오전의 흐름을 계속 간파를 해라. 그리고 오전의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오후까지 버텨주고 여기 이 오늘 하락의 절반을 좀 회복하거나 아랫꼬리가 달면은 그 다음날 상승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날 오후 종가에 들어갈 여부, 아랫꼬리가 좀 달면 들어갈 여부를 결정한 게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모아 데이터하고 데이터 솔루션의 어떤 그 기적의 랠리, 뭐 완만하게 올라갔지만 거기서 증명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에코플라스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코플라스틱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독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3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2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2위 SPG입니다. 네, SPG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이제 SPG는 현재 정밀 저형, 기어드 모터 및 감속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 그 엔진 시대에서는 현재 그 모터, 그 엔진하고 이제 석유로 하는 가솔린 엔진하고 변속기가 이제 기본 어떤 모듈이었죠. 근데 전기차로 바뀌면서 이게 모터하고 현재 감속기로 이렇게 바뀌는 어떤 구조의 두 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비록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그다음에 드론, 항공 이런 모든 뭐 전반적인 산업까지 현재 모터 및 감속기 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SPG는 주로 이제 소형 분야에 해당이 되지만은 AC 기어드 모터의 57%, 그다음에 DC 모터의 33%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SPG 부분들의 이제 성장성들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특화된 성장성이 돋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관점에서 한번 그 이제 현재 볼만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SPG 부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12,000원에서 자 22,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상승에 대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죠. 자,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2단 상승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1단 조정, 그다음에 이중 바닥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좀 진행이 됐고 지난 7월 달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러죠? 자, 6개월 사이클을 보이는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터닝하는 3파동의 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은 단기 고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로 관심을 좀 가질 분들은 눌림목이나 속임수 음봉 하루 이틀 정도가 나와주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종목 SPG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대망의 1위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오비고입니다. 네, 오비고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예, 오비고 같은 경우는 뭐 실제 CS 2023 뭐 참가하는 업체인데 네. 주가는 아주 조용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비고를 이제 보여드릴 부분들은 제가 첫 번째 현대차의 이제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에 좀 해당이 되면은 자동차 관련된 서비스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산업이 커진다 했는데 오비고를 한눈에 딱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이제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량용 내비게이션 앞에 이런 그 앞에 현재 그 모니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거의 이제 장악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 화면 그다음에 모바일 화면 이게 인터넷으로 구현이 좀 되고 현재 웹브라우저로 구현이 되죠. 근데 쉽게 말하면 차량용 웹브라우저로 구동이 되는 그런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이제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현재 모바일처럼 현재 어플리케이션, 앱스토어 이런 기능의 모든 것들이 차량용에 맞게끔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이제 모아서 하는 그 플랫폼 사업을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현대차의 어떤 장착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늘어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가치 또 성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내 현대차 커넥트 서비스 가입자가 250만 명 정도 돌파를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총 가입자는 한 45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또 해외 전략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또 플랫폼 기업 의 어떤 성장성, 가치 이 부분들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영업이익이 많이 안 나오는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의 성숙기, 성장기로 접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부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서비스에 관련된 업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 종목이지만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은 한번 15,000원까지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 그 7,000원, 그러니까 다시 15,000원에 대한 절반 이 반토막이 났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물론 밑에는 뭐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좀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장이 최근에 이제 좋아지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났지만은 별다른 반등의 흐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현재 이런 그 채널 완만하게 이제 상승과 조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일어났지만은 이게 언젠가는 상승 가속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 하락의 시간에 대칭적인 횡보했던 에너지 비축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주봉의 형태로 보더라도 지금은 거의 현재 저점에서 보면은 약 3개월 가까이 바닥에 에너지 비축을 하기 때문에 한번 오비고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 차량 이 서비스와 관련된 오비고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3위부터 1위까지 차량과 관련된 이야기들의 종목들 많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서 함께 공부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3750님께서 유틸렉스에 대한 종목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매수 가격은 7,400원, 비중 10% 담고 계신데 유틸렉스 현재 가격 6,4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6,330원 지나가고 있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유틸렉스는 현재 유일하게 CRT 기술이 요새 좀 인기가 좀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네. 현재 CR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T세포이죠. 현재 T세포에 이제 적용하는 이 기술이 여러 가지 어떤 NK세포에도 적용하고 그러면 CINK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식세포에 적용하면은 CRM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대식세포에 어떤 그 현재 유전자 편집 기술을 더해서 어떤 그 현재 현재 병원군을 현재 제어하는 어떤 공격적인 기술의 어떤 그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시장의 어떤 이슈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현재 연구 진척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더딘 움직임들이 있지만은 요거는 좀 중장기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현재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름대로 항암에 대한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걸로 좀 생각이 됐고요. 또 그중에 유력한 부분들이 항암제 현재 CRT 기술 쪽, 그다음에 mRNA 현재 백신에서 mRNA 항암제에 연구하는 어떤 트렌드 이런 또는 플러스 현재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든가 다른 기타 등등이 또 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적인 측면을 봤을 때 현 CRT가 다시 CRNK라든가 CRM으로 확대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약간 트렌드화가 될 수 있다면은 좀 탄력성이 기대되는데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조금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한번 크게 상승해주다가 이렇게 조정을 계속해서 완만하게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넥라인점에서는 계속해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 상단이 어차피 이제 저항이기 때문에 이 반등치까지는 한 번은 약간 올라올 수 있고요. 만약에 조정을 보이고 더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한 8,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8,000원에서 마디 매매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유틸렉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3339님께서 보내주신 서현에 대한 종목 고민입니다. 8,630원 매수가고요. 비중 18% 담고 계신데 서현 지금 7,180원 지나가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서현은 자동차 관련된 부품 네. 업체입니다. 네, 근데 매출액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현재 영업이익이 워낙 적다 보니까 1%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워낙 마진이 박한 건데 대체 자동차 부품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 서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해주다가 현재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이고 20일과 60일선 수렴이 좀 된 그런 상황이 되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20일과 60일이 이제 수렴이 되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60일 사이클이 되면은 2차 상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수렴이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주고 있지만은 한 번 정도는 자동차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주도주로 어느 정도 이슈가 좀 타면은
한 번 정도는 쌍봉까지는 한 번 올라와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 9,000원 가까이 한 번은 8,900원 정도가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한번 마디매매하는 전략들 좀 세워보시는 게 또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현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임상현 전문가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전화와 문자 노란톡방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 보이는 지금 QR코드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에 갖다 대주시면 링크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참여 코드에 0224 꼭 입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